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관련 의혹이 조작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조금 전에 한 건데요. 그 영상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 증언을 근거로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개입 의혹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저 이야기 들은 즉슨 국민의당이 제기했던 문준용 씨 관련 의혹이 국민의당 당원회의에서 조작됐다 이 얘기인가요? 사실 좀 아주 이례적인 브리핑입니다. 저희 방송하기 시작하기 직전에 국민의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잡아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직접 정론관으로 왔습니다. 국회 브리핑실로 와서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건데요. 지난 대선 기억하시면 그 문준용 씨를 놓고 매우 뜨거웠습니다. 특히 안철수 당시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특히 문준용 씨 관련해서 당시 그 고용정보원의 채용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 파슨스 동료의 이야기다, 제보다라고 하면서 국민의당이 소개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워뒀다. 문재인 대통령이 너의 자리를 한 자리 비워뒀으니 그 고용정보원 취직을 해라라고 제안을 했다는 그런 제안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면서 당시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 발언이 사실상 국민의당 당원에 의해서 조작이 된 거란 겁니다. 제가 국민의당 사정을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요. 지난 주말에 이 당원이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실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고가 오늘 박주선 비대위원장에게 들어왔고 바로 사과를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당시 문준용 씨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의당 주장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채널A가 단독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이렇게 거짓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가짜 파슨스 동기 인터뷰 뭐 이런 것들. 제 친구가 아닌 걸 어떻게 아느냐면은 그 파슨스 동기 몇 명 안 돼요. 그 제 동기가 그 자기 입장을 편지 같은 걸 보낸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유일한 친구 동기거든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이게 가짜 거짓 증거가 확실하니까 저희가 성모캠프에서 이거 고발을 했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최석호 기자. 국민의당 내부에 그만큼 위중한 상황이 감지가 됐다는 신호겠죠? 그렇죠. 사실 저것이 의혹이요. 대선 막판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진짜 마지막 승부수에 가까운 것이었거든요. 그 의혹이 두 가지 있었는데 문준용 씨 아버지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고용정보원 취업에 직접 개입을 했다 이 의혹하고 두 번째는 파슨스 스쿨을 다닐 때 문준용 씨가 초호화 생활을 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은 그 국민의당 당원이 친척과 짜고 전화통화를 녹음을 했고 이것을 가짜 녹음 파일을 국민의당에 건넨 겁니다. 아니 그 녹음까지도 가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굉장히 위중하네요. 네네. 지금 현재도 지금 검찰 수사를 이 당원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사실 대선이 끝난 이후에 한 자릿대 지지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을 만들었다는 안철수 전 대표마저 지금 대선 이후에 두문불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상대책위원 체대로 해서 한번 으쌰으쌰 해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대선 중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친척이 또 비리에 연루돼 있다. 이 얘기 밝혔다가 또 사과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문제까지 불거지면 국민의당 신뢰성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겠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대선 선거를 이기려고 검증도 안 한 채 모든 자료를 다 뿌렸다 이런 건데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가장 타격이 될 것이 뭐냐면요.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으로서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검증도 없이 대선 기간에 막 떠들었다는 이러한 논란이 불거졌을 경우에 국민의당이 과연 야당으로서 인사청문 정국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회의가 드는 부분입니다. 국민의당도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마무리가 사실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 논란을 가져오고 계속 증폭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누가 이것을 잡고 컨트롤할 수 있을까에도 다음 당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당권 문제도 문제지만 조금 전에 좋은 포인트를 잡은 것 같은데 이게 국민의당이 다른 정당도 아니고 캐스팅 보트권을 쥐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그런 국민의 정당이 어떻게 보면 여당이랑 정부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게 나오죠. 당연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바로 논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야당이 이랬으면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 야당 적통은 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지금 처한 위치가 굉장히 더 작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로 검증의 칼이 무뎌질 수도 있다 이런 선거일을 우려가 나흘 나올 수 있을 것 앞두고 같은데요. 네거티브 공방이 정점으로 치닫던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특혜 입사에 직접 관여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걔가 뭘 알겠어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국민의당은 준용 씨와 미국의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다닌 동료의 증언이라며 네거티브 공세에 더욱 고삐를 당겼습니다. 문 씨 스스로가 주변에 특혜 칩에 대해 자인했기 때문에 문준용 씨의 특혜 칩은 더 이상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임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모두 조작된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를 제보했던 당원 이모 씨로부터 남동생과 함께 조작한 자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물론 당사자인 문 대통령과 준용 씨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문재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박 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도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박 위원장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며 이번 사건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대선 공작 게이트로 파장이 커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엄청난 범죄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뒤늦게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선거 기간에 제기한 고소 철회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재기를 모색하던 국민의당으로선 이번 조작 파문으로 또 한 번 예, 저는 GH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장관 후보 낙마했을 때 판결문 유출 의혹 말입니다. 예, 생각보다 얘기들 별로 안 합니다. 그러게요. 법을 위반한 소지가 이렇게 보이는데도. 뭔가 좀 구리지요. 구리지. 그러면 깔끔하게 털어야 되는데. 털어야지. 털어서 이제 아니다. 적법했다. 이렇게 깔끔한 마무리하고 가면 좋잖아. 대충 넘기지 말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해야지. 그 대충 퉁치면 더 이상해 보이지. 요즘 내가 이렇게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요즘 이래 보면은, 딴 거는 그다음 논란거리 안 될 것도 논란거리를 잘만 키워가지고 만들고 막 해야 하면서, 이런 걸 왜 이렇게 대충 퉁치고 하려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라도 여기서 매일매일 언급을 해주는 건 어떨까요? 그거 좋다. 괜히 그냥 이렇게 한마디씩 뜬금없게. 딱 얘기할 거 없을 때나 개가 왠지 잘 안 먹힐 때. 아이고, 판결문 유출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왜 넘어가나요? 뭐 이렇게. MB님은 요새 무슨 문제 신경 쓰세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BBK? 판결문 유출. 난 그게 궁금해. 8분 만에 어떻게 초스피드를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싶고. 법관은 몇 명이 관여가 됐는지, 그걸 입수한 언론사는 어떻게 된 건지. 배우가 궁금하다. 내가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 촛불의 배우는 누구냐? 누구 돈으로 촛불 샀냐?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 판결문 유출의 배우가 있느냐? 있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누구냐? 그래요. 깔끔하게 밝히고 가면은 적법, 위법의 논란은 더 이상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도 안으로 들어가서 판결문 유출이나 한 끼 합시다. 신메뉴야? 만나겠는데? 주문하면 바로 나온대요. 그거. 빨리 나오는구나. 예. 그게 이제 보쌈 싸듯이 싸가지고 초스피드 휙 던져주면 내일 받아먹고 그런 건가? 그건 모르겠고 뭐 들어가서 좀 보시자고요. 그래, 들어갑시다. 예.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심심하니까 리듬에 맞춰서 갑시다. 예, 그래요. 판결문 유출, 판결문 유출, 판결문 유출, 야, 우리 아이 코너 하나 만들까? 주인공 이름이 유출이. 유출아, 아직 안 됐니? 8분 다 돼간다. 뭐 이런 거. 아이고, 재미는 되게 없겠다.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네. 한번 짜봐요, 해보게. 일단 갑시다. 예. 자, 다시 한번 왼발부터야. 판결문 유출, 판결문 유출, 판결문. 아이고, 아이고, 엉켰네. 예,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우리 GH께서도 예전부터지. 적폐청산에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년 전에도, 3년 전, 2년 전에도 계속 그런 말씀하셨던 거 우리가 익히 들어왔었고. 예,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적폐청산을 그래 자주 말씀하셨는데 왜 이 청산이 안 된 겁니까? 왜 안 됐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적폐청산하라는 얘기를 이 적폐들한테 하고 있었더라고요. 나는 언제 그저께인가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저께. 예, 내가 혼자 막 웃었잖아. 토요일 날. 예. 깨달음이 오셨구나. 난 깨달음이 올 때 웃음으로 오니까 참으로 웃기십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어떤 적폐청산에 열망을 갖고 계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이 자리에서 한 말씀 쫙 한번 오랜만에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제가 3년 전 여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기억납니다. 예, 약도 먹다가 끊으면 내성만 키워서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야, 기가 막힌 약으로 비유하니까 확 와요. 오지요. 확 오네, 띵하네 막 지금. 예, 그런 것처럼 예, 국가의 적폐도 완전히 뿌리를 뽑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제 그런. 그게 이제 직접 하셨던 말씀. 그렇죠. 야, 기가 막혀.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충 설렁설렁 하지 말고 완전히 막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곤죽이 될 때까지. 안짝을 낼 때까지. 그런 각오로 덤비면서 해도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또 3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도 기억나는데, 우리는 이 진돗개 같은 정신. 생각납니다. 이 진돗개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예. 그렇죠. 아유, 소통 좀 하신다. 내 소통 대마와. 남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데. 예. 예. 그때도 내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머릿속에 진돗개를 하나 딱 그려 놓으시고, 예,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정신으로, 예, 어떤 그런 뭔가 좀 이런 것들을 부패한 거, 예, 그런 거를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뭔가 이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척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걸로다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되는 이제 그런 순간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져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생각나시죠? MB님? 예, 그래, 왜, 어떻게, 뭔 얘기했어? 왜 그래? 뭐야? 뭐라고 한 거야? 거 봐, 이거. 그러면서 뭘 남의 말을 잘 듣는데, 그냥 소통이 띄엄띄엄 하시고. 아이, 나 들었어, 다 졸기나 들었는데. 아이, 그럼 뭔가 이런 어떤 그 한 5개 들으면 졸린다니까? 이걸 어떻게, 이거 기억하기 힘들잖아. 다 똑같잖아. 똑같기는요. 그래도 뜻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정신으로 아주 그냥 완전히 뿌리가 뽑힐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뭐다? 적폐청산이다. 그렇다. 그 말씀이 지금 문통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딱이잖아, 지금. 괜히 얘기했나. 그러네. 물을까요? 낙장불이. 이미 배 탔잖아. 이 심지어 이거 계속 돌아다닌다? 음원이? 이 주워 담을 수 없어, 지금은 이거. 근데 어쩌면 그게 우리 진영 쪽 사람들이 더 새겨들어야 할 얘기가 아닐까요? 야. 그때 내가 얘기할 때 다들 그 자리에서 끄덕끄덕 했으니까. 했지. 천번 했지. 일단 적폐청산에 동의들은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 진영 저쪽 진영 할 거 없이 이제 청산에 대한 의지와 생각은 같은 거니까 이 개혁에 반대하지 말고 협조하면 되겠네. 그건 또 다르지. 그땐 그게 자기들 얘기인지 몰랐을 때 아니야. 아니 그건 뭐 내 알 바 아니고 나는 이 마당에 구경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 적폐들의 뿌리가 뽑히는 거 진정으로 보고 싶습니다. 뭘 볼게 아이고 드라마나 하여튼 일생 도움이 안 돼. 아이고. 예? 노세요. 아무 말 안 했어. 재밌게 노시고 나는 나가서 따로 놀 사람 찾아볼게. MB님. 왜? 논란이요. 지금 점심때입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놀라고. 먹어. 밥을 먹어야지요. 이모!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관련 의혹이 조작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조금 전에 한 건데요. 그 영상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 증언을 근거로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개입 의혹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저 이야기 들은 즉슨 국민의당이 제기했던 문준용 씨 관련 의혹이 국민의당 당원이 당을 만들었다는 안철수 전 대표마저 지금 대선 이후에 두문불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상대책위원 체대로 해서 한번 으쌰으쌰 해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대선 중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친척이 또 비리에 연루돼 있다. 이 얘기 밝혔다가 또 사과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문제까지 불거지면 국민의당 신뢰성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겠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죠. 대선 선거를 이기려고 검증도 안 한 채 모든 자료를 다 뿌렸다 이런 건데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가장 타격이 될 것이 뭐냐면요.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으로서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검증도 없이 대선 기간에 막 떠들었다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실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고가 오늘 박주선 비대위원장에게 들어왔고 바로 사과를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당시 문준용 씨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의당 주장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채널A가 단독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이렇게 거짓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가짜 파슨스 동기 인터뷰 이런 것들. 제 친구가 아닌 걸 어떻게 아느냐면은
그 파슨스 동기 몇 명 안 돼요. 제 동기가 자기 입장을 편지 같은 걸 보낸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유일한 친구거든요. 동기거든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이게 가짜 거짓 증거가 확실하니까 저희가 성범죄에서 이거 고발을 했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최석호 기자. 국민의당에서 조작됐다 이 얘기인가요? 사실 좀 되게 아주 이례적인 브리핑입니다. 저희 방송하기 시작하기 직전에 국민의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잡아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직접 정론관으로 왔습니다. 국회 브리핑실로 와서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건데요. 지난 대선 기억하시면 문준용 씨를 놓고 매우 뜨거웠습니다. 특히 안철수 당시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특히 문준용 씨 관련해서 당시 고용정보원의 채용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을 때 파슨스 동료의 이야기다, 제보다라고 하면서 국민의당이 소개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워뒀다. 문재인 대통령이 너의 자리를 한 자리 비워뒀으니 고용정보원 취직을 해라라고 그런 제안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면서 당시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 발언이 사실상 국민의당 당원에 의해서 조작이 된 거란 겁니다. 제가 국민의당 사정을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요. 지난 주말에 이 당원이 본인이 당 내부에 그만큼 위중한 상황이 감지가 됐다는 신호겠죠? 그렇죠. 사실 저 의혹이요. 대선 막판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진짜 마지막 승부수에 가까운 것이었거든요. 그 의혹이 두 가지 있었는데 문진영 씨 아버지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고용정보원 취업에 직접 개입을 했다 이 의혹하고, 두 번째는 파슨스 스쿨을 다닐 때 문준용 씨가 초호화 생활을 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은 국민의당 당원이 친척과 짜고 전화통화를 녹음을 했고, 이것을 가짜 녹음 파일을 국민의당에 건넨 겁니다. 아니 녹음까지도 가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굉장히 위중하네요. 네네. 지금 현재도 검찰 수사를 이 당원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사실 대선이 끝난 이후에 한 자릿대 지지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